안녕하세요. 아범이에요. 오늘도 어둠 속 기록을 들려드리겠어요. 새해 첫날, 희망을 품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해안 해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속초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해돋이를 보려는 인파로 거리는 붐볐죠. 그러나 모든 사람의 새해가 밝음으로만 채워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날 한 연인은 낯설고 기묘한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어요. 민수와 서연, 두 사람은 새해를 맞아 여행을 떠났고 그 여정에서 생각지 못한 순간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문제였어요. 방이 없다는 현실이었죠. 호텔, 여관, 게스트하우스 모두 만석이라 머무를 곳을 찾기 힘들었어요. 발길을 돌려 겨우 찾아낸 건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허름한 모텔 한 채였죠. 낡은 간판은 바람에 흔들리고 희미한 불빛은 깜빡거리며 꺼질 듯 말 듯 했어요. 그래도 방이 있다는 말에 두 사람은 망설임 끝에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이 선택이 어둠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줄은 알지 못했죠. 방 안은 실망스러웠어요. 벽지는 색이 발에 갈라져 있었고 옆방에서 나는 소리조차 고스란히 새어나왔죠. 삐걱거리는 침대와 축축한 공기는 여행의 기대를 단숨에 무너뜨렸어요. 민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기려 했지만 서연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낯선 공간의 불안함과 짜증이 얽혀 두 사람의 대화는 자꾸만 어긋나고 있었죠. 밤은 깊어가는데 그 방의 공기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답답한 분위기를 바꿔보려 두 사람은 근처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불판 위에서 고기가 타는 냄새는 기대와 달리 쓰디쓰게 다가왔어요. 맛도 형편없었고 분위기마저 살벌했죠. 서연은 억지로라도 웃음을 보이며 재밌게 놀다 가자라고 말했지만 민수의 대답은 싸늘했어요. 결국 이럴 거면 따로 오는 게 나았을 거야 라는 말이 튀어나오자 두 사람 사이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어요. 모텔로 돌아온 민수와 서연은 침대에 누워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마저도 불안하게 깜빡였죠.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묘하게 낯설었어요. 마치 누군가 함께 숨죽여 있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민수는 결국 지친 듯 먼저 잠이 들었고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알 수 없는 기묘한 소리가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죠. 서연은 문 쪽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죠. 201호 언니가 집에 가야 한다는데 좀 데려다줘라. 낮은 목소리가 반복되자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새벽 시계는 정확히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와 낯선 속삭임 속에서 그녀는 심장이 얼어붙는 걸 느꼈죠. 이 방에 자신과 민수 외에 다른 기운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같은 시간, 민수 역시 뒤척이다가 잠에서 깼어요. 무의식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서연은 없었죠. 대신 문 너머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금만 태워다 주면 돼. 미안할 것도 없어. 민수는 혼란스러웠지만 문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의 그림자를 보자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어깨까지 내려온 긴 머리, 축축하게 젖은 듯한 흔적, 붉은 원피스가 흐릿하게 눈에 들어왔죠. 그녀는 말없이 민수를 이끌었어요. 차에 오르자 조수석에 아무렇지 않게 앉았고 그 순간 민수의 속은 서늘해졌죠. 새벽의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마저 드문드문 이어졌어요. 차창 밖에는 어둠과 눈발만이 흩날렸죠. 목적지를 묻자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전방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알 수 없는 불쾌감에 손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죠.
차가 멈춘 곳은 산속 깊은 곳이었어요. 길도 표지판도 보이지 않았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죠. 여인은 차에서 내리더니 이내 팔을 벌린 채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은 광기에 가까웠고 민수는 얼어붙은 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순간 여인의 시선이 민수를 정면으로 향했고 그는 뒷걸음질을 치며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죠. 여인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고 발걸음은 마치 끊어진 인형 같았죠. 민수는 본능적으로 차로 달려가 시동을 걸었어요. 눈길 위에서 바퀴가 헛돌며 큰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는 어둠 속에 섞여 울려 퍼졌어요. 나무가 긁히는 소리가 차체를 휘감는 순간 그는 겨우 도망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여인의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고 그것이 끝내 따라올 것만 같았죠. 민수가 겨우 모텔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새벽의 공기가 서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서연은 보이지 않았고 침대에는 흐트러진 흔적만 남아 있었죠. 민수는 당혹스러웠지만 곧 자신이 방을 비운 사이 그녀 역시 어딘가에 있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휴대폰을 확인하던 순간 알 수 없는 불안이 엄습했죠.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어요. 단지 손끝이 차갑게 떨릴 뿐이었어요. 그 시각 서연은 또 다른 방 202호에 머물고 있었어요. 싸움 끝에 홧김에 방을 따로 얻은 거였죠.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얇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음, 불안한 정적이 번갈아 스며들며 머릿속을 어지럽혔죠. 그러던 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시계는 새벽 3시를 알리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다른 방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긴 머리에 젖은 듯한 윤기, 그리고 빨간 원피스가 낯빛을 더욱 창백하게 보이게 했죠.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은 순간 도망치고 싶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끌리듯 그녀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고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죠. 차에 오르자 서연은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이 파묻히는 걸 느꼈어요. 운전석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고 여인은 말없이 뒷좌석에 앉았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차는 산길을 향해 달렸어요. 바깥 풍경은 점점 깊은 숲속으로 이어졌고 가로등조차 사라진 길 위에선 눈발만 흩날렸어요. 서연은 창밖을 응시했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이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만이 가슴을 죄어왔죠. 차는 이내 숲 깊은 곳에서 멈췄어요. 운전석의 남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그대로 차에서 내렸고 여인도 따라 내렸죠. 서연은 혼자가 된 듯한 불안감에 시선을 흔들며 손잡이를 붙잡았어요. 그때 차창 너머로 여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붉은 옷자락이 어둠 속에서 불길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그녀는 팔을 벌리고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 움직임은 이상하게도 박자가 없었고 어지럽게 요동치는 그림자처럼 보였어요. 서연은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끌어내는 것 같았죠. 발밑의 눈은 깊게 꺼졌고 차가운 공기가 숨을 먹게 만들었어요. 여인은 춤을 멈추더니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초점이 없는 듯 비어 있었고 입술은 천천히 벌어져 알 수 없는 속삭임을 흘렸죠. 순간 서연의 귓가에는 무수한 목소리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듯 울렸어요. 공포에 질린 서연은 발걸음을 돌려 도망쳤어요. 그러나 눈 덮인 숲길은 쉽게 벗어날 수 없었죠.
발자국은 금세 사라지고 뒤에서는 무언가가 따라오는 기척이 이어졌어요.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나뭇가지가 팔과 옷을 긁었고 그 소리가 점점 커져서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느껴졌죠. 뒤를 돌아보자 여인이 보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붉은 옷차림으로 서연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발걸음은 느렸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서연은 울부짖으며 다시 달렸어요. 눈길 위에 남겨진 자신의 흔적을 따라오는 그림자가 서늘하게 겹쳐지고 있었어요. 마치 두 세계가 포개지는 듯 자신이 현실에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죠. 서연은 비틀거리며 겨우 산길 끝에 도달했어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다시 모텔이었어요.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온 셈이었죠. 창백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201호 문 앞에 멈춰선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오한을 느꼈어요. 바로 그곳이 자신이 도망쳐 나온 자리와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민수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의 표정은 낯설었고 두 눈은 어딘가에 홀린 듯 비어 있었어요. 서로를 바라본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경험한 공포가 각자 다른 방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같은 존재와 맞닿아 있었다는 것을요. 붉은 원피스 여인은 어느새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방 안 공기를 여전히 차갑게 감싸고 있었죠. 민수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러나 그 시선은 안도라기보다는 의문과 공포가 얽혀 있었죠. 민수는 서연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급히 털어놓았어요. 산속에서 빨간 원피스 여인이 춤을 추며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이야기였어요. 서연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겪은 일을 말했죠.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꿈이나 착각이 아니었어요.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얇은 벽 너머에서는 여전히 낯선 소리가 스며들고 있었죠. 속삭임인지 웃음소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귀를 기울였고 그 소리는 다시금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집에 가야 해. 데려다줘. 반복되는 단어는 점점 또렷해졌고 민수와 서연의 손끝을 차갑게 만들었죠. 두 사람은 불현듯 이 모텔이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더는 버틸 수 없다는 듯 민수에게 방을 나가자고 말했어요. 그러나 손잡이를 잡는 순간 문이 금속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손이 덜컥 떨리며 힘이 빠졌고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죠. 마치 밖에서 누군가가 붙잡고 있는 듯한 저항감이 전해졌어요. 민수는 힘껏 밀어보았지만 문이 틈새에서는 한 줄기 바람과 함께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죠. 결국 문을 여는 걸 포기한 두 사람은 방 안구석으로 물러났어요. 그곳은 어둡고 습기가 가득했지만 잠시라도 문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만이 위안이었어요. 서연은 손끝을 떨며 속삭였어요. 우리 여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시선은 이미 창문 너머에 꽂혀 있었어요. 창밖에는 분명 아무도 없어야 했지만 흰눈 위로 붉은 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죠. 그 자국은 마치 누군가 맨발로 걸어간 흔적처럼 이어지고 있었어요. 민수는 숨을 삼키며 눈길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흔적은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금 창문 바로 앞에서 멈춰 있었어요. 방 안에 있던 두 사람은 동시에 뒤로 물러났어요. 누군가 창문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밀려왔죠. 그러나 창문에는 아무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어요. 그 공백이 오히려 더 두려웠어요.
시간은 더디게 흘렀지만 새벽 3시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시계 바늘은 멈춘 듯 했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눅눅해졌죠. 민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지만 차갑게 식은 손끝은 현실감을 더 무디게 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또다시 들려왔죠. 201호, 202호. 같이 가야 해. 목소리는 이번엔 더 가까이서 울렸어요. 서연은 심장이 찢어질 듯 뛰었어요. 그 순간 방문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죠. 손잡이는 스스로 돌아가는 듯 움직였고 낡은 경첩이 삐걱거렸어요. 민수는 서둘러 서연을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방문이 열리려는 찰나 두 사람은 숨조차 멈췄어요. 그러나 결국 방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대신 틈새에서 차가운 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그 바람 속에는 희미한 붉은 향기가 배어 있었죠. 두 사람은 공포 속에서도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은 단순한 환영이나 유령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시각,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무언가 더 큰 존재임이 분명했죠.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릴 밖으로 데리고 가려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모르는 힘에 휩쓸리는 듯한 흔적이 깃들어 있었죠. 갑작스레 방 안의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어요. 암흑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만으로 존재를 확인했어요. 그러나 곧 어둠 속에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스며들었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눈을 감은 순간 귓가에 다시금 목소리가 파고들었어요. 이제 함께 가자. 그 순간 전등이 다시 켜졌어요. 그러나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창문은 열려 있었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방바닥에는 희미하게 젖은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어요. 민수와 서연은 그 발자국이 문을 향해 사라져가는 걸 바라봤어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본 순간 두 사람은 똑같이 속삭였죠. 이곳을 떠나야 해요. 지금 당장. 민수와 서연은 급히 짐을 챙겼어요. 하지만 손에 잡히는 물건들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분명 자신들의 소지품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놓여있던 것처럼 차갑고 습기가 배어 있었죠. 두 사람은 문을 열기 위해 다시 손잡이를 잡았어요. 이번에는 저항감이 사라졌고 문은 손쉽게 열렸어요. 그러나 문 밖 복도는 어두컴컴했고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그 복도는 처음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복도를 걸을수록 벽지는 더 낡아 있었고 천장은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어요. 바닥은 물에 젖은 듯 축축했고 발자국 소리는 이상하게 울려 퍼졌죠. 민수는 휴대폰 불빛을 켰지만 화면은 계속 깜빡이며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어요. 전파가 잡히지 않았고 시간은 여전히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서연은 점점 숨이 가빠지며 민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두 사람은 자신들이 현실 속에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어요. 복도의 끝에는 낡은 문이 하나 보였어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반쯤 열려 있었죠. 민수는 조심스레 문을 밀었고 안에는 작은 홀처럼 보이는 공간이 드러났어요. 그 안에는 낯선 그림자들이 희미하게 어른거렸어요. 사람인지 형체 없는 환영인지 분간할 수 없었죠. 서연은 겁에 질린 채 눈을 돌렸지만 귀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왔어요. 같이 가자. 같이 가야 해. 그 울림은 심장을 짓누르는 듯 했어요.
두 사람은 황급히 홀을 벗어나려 했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림자들은 점점 선명해지더니 하나의 형체로 모여들었어요.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 그 중심에서 모습을 드러냈죠.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선명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비어있으면서도 꿰뚫는 듯했어요. 서연은 비명을 삼켰고 민수는 본능적으로 서연을 뒤로 감췄어요. 그러나 발걸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인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그 동작은 마치 초대하듯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을 주었어요. 민수와 서연은 눈을 마주친 채 갈라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우릴 데려가려는 거야.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내려앉았고 등 뒤로는 퇴로가 사라진 듯 벽이 닫혀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함정 속에 갇힌 듯한 절망을 느꼈죠. 여인이 한 발자국 내딛자 바닥의 그림자가 요동쳤어요. 민수와 서연의 그림자 역시 제멋대로 일그러지며 벽에 붙어 늘어났어요. 마치 그들의 몸과는 다른 생명체처럼 꿈틀거렸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에게 말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도 이미 공포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어요. 갑자기 어둠이 몰려들며 홀 안의 불빛이 전부 꺼졌어요. 두 사람은 눈을 감고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귓가에 다시 속삭임이 파고들었어요. 201호, 202호. 함께 와야 해. 속삭임은 점점 크게 번져나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민수와 서연은 더는 견딜 수 없다는 듯 동시에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조차 어둠 속으로 삼켜졌죠. 눈을 떴을 때 두 사람은 다시 모텔방 안에 있었어요. 침대 위, 처음과 똑같은 자리였죠. 민수는 땀에 젖어 있었고 서연은 얼굴이 창백했어요. 시계를 보니 여전히 새벽 3시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은 고요했지만 바닥에는 여전히 젖은 발자국이 남아있었죠. 그 발자국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우리 이곳을 떠나야 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죠. 혹시 이 모든 게 꿈이라 해도 그 발자국과 속삭임은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의 기억은 그림자처럼 평생 따라다닐 거였죠. 두 사람은 어두운 창문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어요. 그러나 그 정막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죠. 가끔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바람에 섞여 스치는 속삭임이 여전히 이어졌어요. 민수와 서연은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서로의 눈동자에는 같은 생각이 비쳤죠. 이곳은 떠나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그 모텔은 두 사람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날이 밝아오자 모텔 주변은 다시 평범한 풍경처럼 보였어요. 눈 덮인 골목, 조용히 스쳐가는 바람, 그리고 한적한 거리였죠. 그러나 민수와 서연에게 그 평범함은 오히려 더 큰 공포였어요. 새벽 내내 반복된 속삭임과 환영이 너무도 생생했기에 아침의 햇빛조차 현실감을 주지 못했죠. 그들은 서둘러 체크아웃을 했지만 모텔 주인의 표정은 어딘가 알 수 없는 웃음을 머금고 있었어요. 마치 두 사람의 경험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미묘한 기운이 스쳐갔죠. 길을 나서자 서연은 뒤를 돌아봤어요. 모텔 창문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죠. 뒷모습인지 실루엣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빨간 옷자락이 순간 스쳐 지나갔어요. 서연은 손을 떨며 민수의 팔을 붙잡았고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위로할 수 없었어요. 남은 건 오직 그 새벽의 기억이 현실이라는 끔찍한 확신뿐이었죠. 속초의 새해는 많은 이들에게 빛과 희망으로 기억되었어요. 그러나 민수와 서연에게 그날은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되었죠. 빨간 원피스 여인은 이름도 이유도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내면에는 흔적을 깊게 남겼어요. 이제 그들에게 속초는 여행지가 아니라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끝없는 밤의 공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아직도 새벽 3시 그 모텔을 스쳐 지나며 같은 속삭임을 들을지도 몰라요.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라는 밝은 순간에도 어둠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겠죠. 익숙한 공간이라 믿었던 곳도 한순간 낯설고 섬뜩한 장소로 바뀔 수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